먼저 요약 페이지입니다. 저자는 회사 생활 종잣돈 3.5억 원으로 갭 투자를 시작해 31채를 사들여 월 350의 고정 수익을 만듭니다. 부자의 철학을 정리하고 종잣돈을 벌기까지 30대에는 열일하길 권장합니다. 매매 가격 지수와 인허가 실적에 따라 지역별 부동산의 계절이 있음을 알려주고 갭 투자의 예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2018년 상반기 서울 부동산의 갭 투자 폭등 직후 7월에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저자는 부동산 투자자 유대열로 13년간 삼성에서 번 종잣돈으로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저자는 먼저 경제적 자립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13년 회사를 다니며 종잣돈 3.5억 원을 모아나와 14개월간 부동산 공부만 합니다. 저자는 투자 실패보다 자기관리의 실패가 크다는 말을 원칙으로 세웁니다. 매일 5시간 이상의 원칙대로 내 손으로 전국으로 첫 1년을 직접 수료하기로 합니다. 차익을 노리는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저자는 고정 수익만을 목표로 합니다. 매매가 3천에서 8천 사이 지방 소형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실투자금 500 미만이라고 합니다. 1.5억 원으로 10개월 만에 경매, 공매, 매매를 통해 31채에서 월세 350만 원을 받습니다. 공매 및 법적 분쟁이 묶인 특수물건 경매는 매우 저렴해 공사 중단을 해결하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세워야 할 원칙으로 부자의 마음가짐이 있다고 합니다. 상속형 졸부와 노력형 부자를 구분하면 이중잣대에 함정이 없다고 합니다. 부자의 정석은 벌고 모으고 불리는 것으로 30대까지는 종잣돈을 모으고 검소하되 지식과 경험을 쌓고 불로소득을 키우라고 합니다. 모든 안전지대와 안전자산은 유효기간이 있으니 공무원보다 유튜브 BJ를 노리라고 합니다. 강사와 멘토에게 배운 뒤 그 그늘을 벗어나고 스터디는 안심을 주지만 퇴보를 줄 수 있으니 역시 주의하라고 합니다. 저자는 다음 원칙으로 통제권의 확보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기관과 외인, 공동 투자는 분양 수요, 레버리지는 환율 금리에 의존합니다. 이에 저자는 자신의 돈으로만 은행과 타인에게 빌리지 않고 직접 투자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간만이 동등한 기회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합니다. 피해주의, 안전주의,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신념을 지키되 편협을 피하라고 합니다. 가진 사람은 상승론, 없는 사람은 하락론을 가지는데 자녀 없으면 통화권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인생 한 방은 없고 우선 버는 게 부자의 첫발임을 재강조합니다. 일이 마음에 안 들고 가족과의 시간을 원한다? 일부터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직장 밖은 전쟁터입니다. 직장 그쳐 전세보다 출퇴근이 걸려도 신도시로 가고 싶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게 먼저이므로 가까이 살길 원합니다. 가장 돈을 안 불려주는 자산인 집과 차는 최대한 늦게 가지라고 합니다.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이 바쁘다? 자기 개발이 없으니 발전과 효율이 없어서 바쁜 것입니다. 가까운 책 모임을 나가고 월 2회 강의를 듣고 사람을 가려 만나길 권합니다. 삶이 무료하고 목표가 없다?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무섭게 파고들면 1년이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재능과 욕망이 부합하는 목표를 찾으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재테크는 인생테크의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저자의 원칙은 기상시간을 통일하고 주 4일 현장을 나가고 대중교통을 타고 주말에 투자 공부를 하고 주 1권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 계획을 쓰고 1시간 독서를 하고 발굽에펴기 10회라도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을 낮은 자유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 꿈을 쫓는 것을 높은 자유라고 합니다. 험담을 하지 않고 자녀를 그대로 믿어주고 대중교통에서 책을 읽는 등 좋은 습관을 가지며 기본을 지키고 도리를 다하고 타인을 도우려 하라고 합니다. 기어오른다고?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투자는 사고 팔아야 할 때는 아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를 저자는 듭니다. 전체 부동산은 88년, 2002년, 2015년 세 차례 파도가 있었고 지방은 2009년, 수도권은 2013년에 파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변동 요인은 오직 공급, 인허가 실적인데 인구 감소에도 오를 지역은 오릅니다. 농산물처럼 탄력성이 낮은 부동산은 연 40만 채가 필요한데
경제 위기가 오면 공급이 위축되어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계절은 지역별로 사이클이 10에서 15년 정도입니다. 봄은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떨어집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부동산 부양책을 펴고 구매의 적기입니다. 여름엔 전세가와 매매가가 둘 다 오르고 두 가격이 근접해지고 중소형과 중저가가 상승합니다. 가을에는 전세가가 동결되고 매매가는 여전히 오르는데 뒤늦은 실수요의 추격으로 부동산의 규제책이 시행됩니다. 겨울에는 전세가 매매가 둘 다 떨어집니다. 거품이 꺼지고 매매 절벽이 일어나고 공급이 축소됩니다. 전세 가격의 추이는 계절과는 별개로 통화량 또한 따라간다고 합니다. 저자는 봄철에 실투자금 3천 아래로 관리가 편한 입지를 골랐다고 합니다. 2018년 여름 이 책이 나올 무렵의 계절로는 서울은 늦가을, 경기는 초겨울, 대전은 초여름, 대구는 봄, 경상은 늦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수도권 20평 아파트를 구매하는 예시를 들려줍니다. 먼저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통과 학교와 상권이 갖춰진 실거주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15년이 넘지 않고 20평대에 방은 되도록 3개 있는 집을 실투자 2천 아래로, 시세보다 싸고 전세 물건이 적고 전세가율이 80%까지 올라야 합니다. 다음은 사전조사입니다. 집값의 분포를 파악하는데 평균보다 비싼 곳은 내릴 때도 경직성이 강해 좋습니다. 전세가율을 파악해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만 고르되 전체 매물의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 매매가 활발한 신도시나 학교가 없는 아파트는 피하라고 합니다. 관심 물건 리스트 10곳을 뽑아 현장 조사를 나가기로 합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매매 전세가의 흐름과 전체 매물수를 파악합니다. 채광, 조망, 곰팡이 수납수와 보일러 여닫이 마루 등을 직접 수리하도록 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값의 차이로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고 매매 가격은 깎고 싶은 값의 2배부터 올리고 전세 가격은 최고 가격부터 내리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매매 뒤에 전월세를 놓는 예시를 들려줍니다. 갭 투자는 자기 자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로 실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원룸의 경우 6천짜리를 400만원 들여 수리를 하고 1000에 40을 놓으면 10개월이면 본전을 뽑습니다. 원룸 10개짜리 건물은 6억짜리를 실투자금 1억을 들여서 월수익 400을 뽑으면 25개월에 본전이 됩니다. 시세 차익보다 고정수익을 생각하되 계속 쥐고 있는 것도 차익의 승률이 괜찮습니다. 개인은 5년에 2배 정도를 벌 수 있고 국가나 기업은 20여 년을 버텨서 수백 배 튀기도 합니다. 공실의 관리는 예쁘게 수리해서 그 붙은 수리비를 붙여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임차 관리는 다 수리해주고 완부 문자를 보내고 3달간 밀리지 않으면 1년에 한 달 임대료 깎아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자는 완벽한 준비나 노 리스크의 꿈은 깨고 충분한 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투자 전에 왜 투자를 하는지, 시간이 나의 편인지, 리스크를 다 점검했는지 점검하라고 합니다. 수익률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고정 비용을 늘 고민합시다. 깡통이 될 경우,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할 때 이를 상쇄할 총알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급매물을 알아보려면 시세를 꿰고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부동산 홈페이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부동산 소장님들과 친해서 날 떠올리고 연락하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 경매의 입찰, 명도, 수리, 임대 등 한 사이클을 온전히 겪어볼 것을 권합니다. 대형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소형 아파트, 빌라, 단독 다가구 상가 건물, 매매, 경매, 공매, 분양, 교환 순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을 저자는 제안합니다. 저자는 지금이 늘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미 끝이라거나 포화라는 말은 경기가 순환함을 모르는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후회한다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덧붙입니다.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